네,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좀 흉흉하게 반도체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서는요. 오늘 같은 날은 다 접고 네. 활동성 있는 것들을 하자 이런 맞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 계좌 수익률에 목매지 마시고요. 그렇죠. 종목을 좀 발굴하는 그 시간으로 여유롭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사실 이제 반도체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야기를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드렸냐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을 좀 먼저 사는 게 좋다. 물론 반도체 IT도 여전히 좋겠지만 네. 나중에 시장에 조정이 왔을 때 고점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에 제가 레포트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의 위치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한 28%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즉 지금 시장은 고점에 있는 종목에서 수익 실현 혹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서 재료라든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에 매수세가 들어오는 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원제약 실적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당연히 이제 매기세가 조금씩 붙다 보면 기관과 외국인도 대원제약이 왜 저럴까 하다가 실적이 좋구나. 그러면서 확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지금 상황인데 일단 이 대원제약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드렸던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P 시스템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죠. 네. 네, AP 시스템도 제가 이제 OLED 관련해서 주가의 위치가 낮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도 이제 조정이 나타났는데 조정이 나왔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은요. 주가의 위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민보다 지금 더 사고 싶은데? 이러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우리가 사실은 조금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것은 이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다음번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 주가의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 안에서 시세가 안 나온 종목군들을 사셔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JVM이라는 종목까지 한번 더 볼게요. 네. JVM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수익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물론 실적이 좋고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너무 고점에 있을 때 매도가 나오게 되면 밀리게 되면 굉장히 불안함이 클 수 있으니까요. 네. 주가의 위치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바닥에 있는 종목. 하지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골라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도 그런 내용일까요? 한번 첫 번째 리포트부터 챙겨볼게요. 김태성 팀장님이 고른 건 강한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CJ제일제당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장지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요. 식품 기저부담에도 외형이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 부분 호실적이 지속된다. 이 기저부담이라는 거는 지난해에도 좋았는데 올해 더 좋아졌다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비비고 시리즈가 한 분기?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제 마트를 갈 때마다 느낀 게 네. 아니 이제 비비고에서 이런 걸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좀 만들어냈어요. 아마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크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비비고 시리즈 CJ 제일제당에 만드는 이제 많은 음식들이 HMR 식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이 부분이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우뚝 선 것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CJ 제일제당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CJ 제일제당 하면 비비고 시리즈 많이 팔린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도 이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의 여기에 안주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보다 더 좋은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 이목을 끌 수가 있고 또 투자자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거래 대금, 거래량, 즉 돈으로 지금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 사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쪽에서도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맞아요. 그래도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없어서 레포트에서는 강한 펀더멘탈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쪽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이오 플라스틱 분야에서도 기대주로 그렇죠. 떠오르고 있잖아요. CJ제일제당 일단은 목표 주가 62만 원 나오고 투자 의견 매수였거든요. 최근 사태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음식료주들이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은 그 영향들이, 그러니까 트렌드, 컨셉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희석이 된 것 같긴 해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뭐 음식료 쪽이 경기 방어주의 이제 성격을 띨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보면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많이 밀렸어요. 주가의 위치가 높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높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여기서 새로운 뭔가 성장 모멘텀을 정확하고 강하게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일단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위치라면 뭐 물론 손실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제 수익권이시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일단은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위치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45만 원 이하 혹은 더 내려온다면 42만 원까지도 저는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네.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42만 원 박스 하단, 박스 상단 45만 원 잡고 그 박스 매수 밴드 안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그 박스권을 이탈을 하고 40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 손절은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려서 올라온다면 목표가는 50만 원 제시해 드리겠지만 CJ제일제당은 뭐 단기간에 시세가 나는 종목이 아닌 만큼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요? 일단 별점은 좋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5점 만점에 3점을 좀 드리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빠르게 챙겨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선택한 건 옵트론텍이고요. 광학 눈의 확대다 키움증권 오현진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어요. 네, 일단 옵트론텍 사실은 제가 공략주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제가 공략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맞아요. 오늘 이제 레포트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대는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모바일이면 모바일, 그리고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또 우리가 AI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AI가 앞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수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전에는 사실 이제 카메라 모듈 대다수의 섹터가 시총 상위 종목들, 뭐 대형주, 대장주가 좀 먼저 움직였는데 지금은 일단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옵트론텍 지금 가격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로도 나왔는데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좀 밀리고 있어요. 네. 4% 하락이에요. 일단 저는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13,000원까지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내려온다면 8,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로 제시를 드려보면서 오늘 종가에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요? 일단 별점은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가의 위치도 좋고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폭 자체도 크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은 탄탄하게 우리 조금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종목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은데 우리나라만 빠지니까 굉장히 좀 지쳐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오늘 SK하이닉스의 디램 가격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밀릴 동안에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SK하이닉스가 이슈 없었더라면 아마 같이 올라가면서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프라 관련주 하면 굉장히 많죠. 진성TC, DY파워, 두산인프라코어. 저는 그중에서도 캐터필라발의 매출을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진성TC를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투자는 지속되면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도 많이 올랐어요.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오른 것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기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주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종가에 굉장히 메리트 있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저희 종가 매수해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진성 TC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